오늘의 머릿말. 책에도 TPO가 있을까요? TPO는 보통 옷 입는 예절에 관련해 많이 이야기하는 표현인데요. 타임, 플레이스, 오케이전의 첫 글자를 딴 말로 때와 장소, 격식에 맞춰 입어야 한다는 뜻으로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책에도 TPO가 있을까요? 특정한 책을 읽기 좋은 때와 장소가 있을까요? 격식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도요. 안녕하세요. 리딩 케미스트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다혜입니다. 여름에는 일부러 무서운 이야기를 찾아 읽습니다. 더울 때는 뭐 하나에 집중하기가 어려우니까 흡입력이 뛰어난 이야기에 몰두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여름 휴가를 위해 오랫동안 이동해야 할 때도,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을 때도, 더워서 늘어져 있을 때도 그래서 추리소설이나 공포소설을 읽습니다. 그렇다고 시원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추리, 미스터리, 스릴러 소설을 아우르는 말인 추미스 책에 맞는 시기는 아무래도 여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월간 케미스트리 시간인데요. 월간 케미스트리는 실제 밀리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달의 도서 트렌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번 달은 지난 한 달간 가장 사랑받은 도서들을 소개하는 7월 베스트 편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한 달 동안 어떤 책들이 주목받았는지 최신 도서 트렌드가 궁금하시다면 오늘 방송에 주목해 주세요. 이번 시간 게스트는 밀리에서 홈운영 담당을 맡고 있는 한스와 브랜드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이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 근황 어떤가요? 아니, 네. 정말 저번에도 바쁘다고 말한 것 같은데 이번 달은 그냥 날씨를 모르겠어요. 계속 갇혀 있어서 사무실에. 진짜 엄청 더웠는데. 그래서 주말에 깜짝깜짝 놀랐어요. 헉, 이렇게 덥다고? 우와! 이러고 다녔답니다. 진짜 바쁠 때는 계절감 자체가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항상 그 에어컨 바람 아래서 맞아요. 보내기 때문에 여름이 오는지 가는지도 모르는 그러니까요. 채로 지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쁜 이지 옆자리에 앉아있는 한스님. 저는 이번 주 무척 더웠고요. 네. 더위를 잘 느꼈습니다. 저는 여유 이제. 있게. 네. 네네. 부럽다. 그리고 저는 이제 진짜 근황이 있어요. 어? 찐 근황. 바로 저렴한 중고차를 샀답니다. 어머. 네. 그래 그것도 바로 어제. 오! 어머. 계약했어요? 네, 어제 중고차를 사고 대박. 이제 어제 혼자 처음으로 운전을 어머. 하고 많은 오토바이 기사님들의 분노를 사면서 그 차를 집까지 몰고 왔다. 와, 네. 일단 축하드립니다. 네. 와. 진짜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합니다. 기사님들이 좀 화가 많이 나셨었어요. 네. 도대체 어떻게 운전하신 거예요, 한스? 이게 차는 보이잖아. 잘 네.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막 우회전이든 좌회전이든 이제 깜빡이 켜고 들어가려고 할 때 나도 모르게 이거 그 백미러에는 분명 확인했는데 옆에 바로 있으면 안 보이잖아. 백미러에도. 맞아요. 예. 그러니까 하려고 했더니 기사님 있고 또 하려고 했더니 기사님 있고. 그러니까 이게 긴장하니까 사실은 백미러 보는 것도 이제 앞 보는 것도 힘든데 백미러까지 오케이 열심히 맞아요. 봤어 했는데 바로 이렇게 숄더 체크를 하는 게 진짜 와. 하지만 그 차를 타고 또 멋진 카페를 가서 좋은 책들을 읽을 생각을 하니까 설렌다. 네, 지금 마음에 설렘이 가득합니다. 이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한스는 한문철 TV를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갑자기 왜? 네, 거기 아니, 왜 보면 갑자기? 운전 TV 엄청 나오거든요. 아, 진짜요? 골목골목에서 왜 조심해야 되는지 그런 케이스를 많이 보셔야 될 것 같고 카페 독서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 좋은 일이죠. 네. 기자님. 더 해주실 좋은 일이죠. 말씀은 네. 없고. 좋은 한스님 일이다. 일단은 무사 안전 기원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 일본의 그런 뭐 신사 이런 데 가면은 부적 같은 거 되게 많이 팔거든요. 근데 네. 그런 것들 중에서 되게 인기 있는 부적이 공부 잘하는 뭐 시험운 같은 거 하는 부적도 굉장히 인기가 많고 그다음에 연애운 부적도 굉장히 많고 그쵸. 또 한 가지 당연히 금전운 같은 것도 사람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놀란 거가
교통안전 관련한 부적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한스님이 다른 사람들의 분노를 사지 않고 안전운전 빨리 하실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 저도 종종 이제 친구들이 차 사고 이제 그러면 그러니까 운전이 아직 익숙하기 전에 차 같이 탈 때가 있잖아요. 무서워. 그럴 때마다 제가 야, 내가 목숨 걸고 타는 거야. 근데 그게 농담이 아닌 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주변에 어디까지 주의 안전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처음에 긴장한 상태에서는 맞아요. 한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예전에 저는 한번 이제 그렇게 처음 고속도로를 타는 친구 차를 타고 간 거예요. 무섭다, 무서워. 벌써. 예, 벌써 무섭죠. 그래서 계속 추월을 당하는 거예요. 무서워. 그러니까 왜냐하면 속도를 더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 자기는 이 정도면 이미 너무 많이 그치, 했다고 그치. 생각하니까 못 밟는 그치, 거예요. 그치.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운전을 했는데 식당을 갔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교외에 있는 식당들은 주차장이 넓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아무 걱정할 필요 없이 텅텅 빈 데를 차를 대고 밥을 먹고 나오는데 차를 빼는 과정에서 뒤에 있는 전봇대를 그냥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어떤 일이냐면 차는 그러니까 보잖아요. 주변을 다 보잖아요. 차 있나? 오토바이 있나? 이건 보는데 뒤에 전봇대를 못 본 거야. 근데 뭔 마음인지 알겠다. 뭔지 진짜. 알겠죠. 네. 진짜 알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맹점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 초반에는 열심히 맞아. 조심을 하면서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왜 흔히들 사고가 제일 잘 나는 거는 능숙해진 다음이다. 맞아요. 진짜 그 말씀 많이 예. 들었어요. 그 왜냐면 말씀. 자신이 생기니까 덜 조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예, 길게 얘기했지만 한스의 안전운전 응원하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할 얘기를 해야 돼요. 네네. 지난 한 달 동안 밀리 회원이 가장 많이 읽은 책 탑 5부터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첫 번째 소개해 주실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밀리 회원이 가장 많이 읽은 책 탑5. 1위는 소설 분야의 은희경 작가가 쓴 새의 선물입니다. 네. 뭐 이 책은 이지인 님이 워낙 좋아하신다고 맞아요.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고 저도 좋아하는 책이고 은희경 작가님 새해 선물이 밀리에 들어와서 아마 굉장히 반가워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한번 읽어야지 하다가 이 차트에 계속 올라 있으면 나도 이번에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실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저는 저번에 이걸 인생책으로 소개를 했는데 그래서 7월에 계속 베스트 랭킹에 있어서 너무 제가 다 뿌듯한 거예요. 그쵸. 그리고 회사에서도 이 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네. 이제 같이 이 책에 대한 감상도 나누기도 하고 좋다. 네, 최근에 한스가 저한테 이렇게 오래전에 베스트셀러였던 책이 아직까지도 사랑받는 이유가 뭘까 하면서 그냥 가볍게 이야기도 나누기도 했습니다. 뭘까요?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만의 이유를 하나 찾자면 이 주인공 지니의 그 시니컬함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물론 과거에도 시니컬한 분이 많았겠지만 지금도 사실은 이 젊은 세대 위주로 굉장히 이 냉소적이고 시니컬함이 일종의 방어 기제처럼 많이 분포되어 있잖아요. 네. 막 어차피 아파트 못 사. 중고차 하나 사야지. 어차피 아파트 못 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나 눈물 나? 하필 중고차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런 시니컬함들의 어떤 방어 기제랄지. 근데 또 그럼에도 누군가에게 막 사랑이 빠진단 말이죠. 결국에는. 그리고 그 시니컬함이 무너지는 순간이 또 나오고 누구나 그 따뜻한 온정, 사랑을 또 원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맞아요. 생각보다 요새 세대들과 또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전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이야기가 계속 뜨겁지 않기 때문에 더 몰입하게 되는 약간은 그런 냉소적인 자세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이렇게 뜨겁게 달아오르는 느낌으로 이야기를 읽어가는 책이 아닌가라고 느끼기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책을 완독을 했지만 뭔가 완독한 느낌이 안 든다고 해야 되나? 뭔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그냥 랜덤으로 책을 펼쳐서 읽었을 때 또 느낌이 다르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민승우 성우님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 저희 SNS에 What's in my mill이라는 시리즈가 있는데
이게 독서인을 만나서 어떻게 독서하고 계세요? 뭐 이렇게 묻는 컨텐츠예요. 근데 민승우 성우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완독은 내가 걸어가 보지 못한 길이다. 읽었던 책을 다시 읽어도 새롭기 때문에 맞아요. 나는 완벽하게 읽은 책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한테 이 책이 딱 그렇더라고요. 계속 읽어도 뭔가 새롭고 다시 좀 감정이 좀 다르고 약간 이래가지고 사랑합니다. 예, 저희 세 사람이 다 새해 선물을 좋아하고 있다라는 건 확실하게 보이고요. 예, 그 다음에 2위 한번 보겠습니다. 네, 2위는 소설 분야의 성애나 작가가 쓴 두고 온 여름입니다. 이 책은 저희 처음 이야기하는 거여서 어느 분이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요 책을 제가 한 줄로 요약을 해봤는데 두고 온 여름은 돌아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시절과 말하지 못한 감정이 남긴 조용한 후회와 그리움을 담고 있는 소설이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너무 멋지다. 딱 제가 이 책에서 정말 좋아하는 구절을 하나 뽑아봤는데 네. 이거였어요. 잘 지냈니? 보고 싶었어. 잘 지냈으면 좋겠다. 미안해. 같은 평범하고도 어려운 말들. 이제와 전송하기엔 늦어버린 무용한 말들. 이런 문장이 되게 제 엄청 마음에 박히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잘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가족한테든 뭐 친구한테든. 그래서 막 뭐 잘 지냈어? 보고 싶어 이러기보다 그냥 이렇게 좀 뭉뚱그려서 끝나는데 그 순간에 항상 저도 이렇게 고민했거든요. 그냥 표현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하고 또 지나고 보면 그 시절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렇죠. 그냥 할 걸. 근데 그런 감정들을 정말 잘 품고 있는 소설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읽고 있을 때 나는 언제로 돌아가고 싶었지? 그리고 또 이 소설에서 사진이 되게 포인트거든요. 사진을 보면서 이제 뭐 추억을 이렇게 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저도 다시 예전 사진 좀 보게 되고 이제 혼자 조용히 그랬구만. 그랬지. 옛날 사진 볼 때 느낌이라는 게 있죠. 맞아요. 그때는 마음에 안 들었던 사진인데 다시 보면 이렇게 애기였어 라는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너무 그때의 나 자신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성애나 작가님 같은 경우는 요즘에 워낙 화제가 되고 맞아요. 있는 혼모노를 쓰신 작가님이기도 하고 또 두고 온 여름이라는 책 제목에 여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즘에는 또 여름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직접 겪는 여름은 이렇게 찬란하고 아름답지 않은데 책에서 볼 때는 그럴듯해. 맞아요. 여름이었다. 여름이었다. 네, 그래서 이거잖아요. 예, 이런 여름이라는 제목이 들어가는 책이나 뭐 시집이나 뭐 소설이나 이런 것들 많이 찾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리고 옆팀 팀장님께서 이 책을 추천해 주셨어요, 사실은. 근데 그 팀장님이 엄청 STJ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전형적인 회사원이고 제가 소설 읽는다고 하면 그렇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걸 읽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일단 소설 분량이 짧기도 하고 되게 읽을만해 이러셔서 궁금해서 읽었다가 그랬구나. 나도 후회스러워. 막 해서 이러고. 그래서 저는 아주 재밌게 읽었다 이 책을. 네. 네. 여름이라는 계절에 후회 없이 지나가면 그러면 너무 아무것도 안 했다는 뜻인 것 같아요. 네, 약간은 후회할 일도 조금 저질러 보는 게 맞아요. 여름이라는 계절을 만끽하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애나 작가님은 진짜 앞으로 뭐 쓰실지 점점 더 기대하게 되는 작가가 맞아요. 되신 것 같아요. 3위는 어떤 책인가요? 3위는 인문 분야의 유시민 작가가 쓴 청춘의 독서입니다. 이 책은 어떤 분이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이 책은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거 장르로 말하자면 사실 독서 에세이라고 할 수 있겠고 유시민 작가님이 뭐 재와 멀부터 해서 고전 그다음에 분야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고전들을 소개해주는 작품인데 사실 이 책은 뭔가 이 책 자체를 소개하기보다는 이게 이제 개정판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책을 읽었을 때 어떤 감정들을 잠깐 얘기해주고 싶은데 제가 청춘의 독서 개정 전에 읽었을 때가 대학생이었어요. 대학생 때 이제 책에 한창 빠져가지고 보통 책에 빠지면 이제 다른 사람들은 무슨 책 읽지 하다가 독서 에세이도 조금씩 보게 맞아요. 되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살면서 기억에 남는 독서 에세이가 3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유시민 작가의 청춘의 독서, 2번째가 김현수 작가의 청춘의 문장들, 그리고 3번째가
장영희 교수님의 문학의 숲을 거닐다. 이렇게 세 가지 있는데 이 유시민 작가의 청춘의 독서는 읽고 나면 나 이 책 읽고 싶다. 이렇게 만드는 독서 에세이고 김현수 작가의 청춘의 문장들은 이제 책을 덮고 나가서 뭔가 나도 이 청춘을 좀 즐기고 싶다. 약간 그렇게 만드는. 청춘이라는 말을 좋아하셨던 건가 봐요. 아니요. 일단 여기까지는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이제 대학 시절이라 그런가? 그쵸. 그리고 지금도 청춘이에요, 한스. 네, 감사합니다. 영혼 좀요. 진짜 완전 청춘. 네. 그리고 마지막에 장영희 교수님의 문학의 숲을 거닐다는 나 사랑하고 싶다. 누군가를. 그렇게 만드는 독서 에세이다. 네. 그렇게 저의 세 가지 독서 에세이 추천을 잠깐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사랑꾼이네, 한스. 그러니까요. 사랑했나요? 그 시절엔 안타깝게 네. 책으로만 감정만 품었고 쉽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 시절에. 한스의 슬픈 사랑 이야기와 함께. 네. 그래서 청춘의 독서는 정말 한 번쯤 읽어볼 만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고 제목은 청춘의 독서라고 되어 있지만 나이랑 관계없이 맞아요. 이 책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유시민 작가의 통찰이 담겨있는 책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4위는 어떤 책인가요? 4위는 경제경영 분야의 예프리 작가님이 쓴 게으르게 살지만 부자는 되고 싶어입니다. 제목이 완전 나다. 나예요. 나라고요. 완전, 나라고요. 완전 저예요. 네. 저도. 정말. 이 문자 그대로 아닙니까? 게으르게 살지만 부자는 되고 싶어. 이거 누구나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게으르니까 이 책을 못 읽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이슈가 있어요, 저한테. 남의 얘기 같지가 않네요. 네. 대박. 그렇죠. 그러니까 제목은 저의 심장을 찔러요. 근데 나는 너무 게을러서 안 읽는 거예요. 큰일 났어. 어떡해요? 비상사태요. 이거 읽으신 분이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읽었습니다. 네. 어때요? 이게 진짜 괜찮아요. 사실 이제 저도 이런 재테크 도서를 많이 이제 읽었잖아요. 업무적으로든. 그래서 어느 정도 보면 뭔가 좀 비슷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약간은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넘기게 되는데 요거는 왜 기대 이상이냐면 처음에 작가의 어떤 이 책을 쓰게 된 마음을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단순히 재테크 하자 이게 아니라 요새 젊은 분들은 특히 워라벨이라고 해서 일은 일이지만 그 다음 나의 삶을 찾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많잖아요. 이 작가도 일을 하면서 나를 잃어가는 것 같았다. 돈은 많이 벌지만 그래서 이렇게 자동으로 돈을 버는 이 파이프라인을 설정하고 그 이후에 내 삶을 찾으러 그 돈을 수단을 통해서 떠나고 싶었다. 요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자신의 솔직한 마음과 하지만 마음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 실현하는 정말 게으르지 않고 굉장히 꼼꼼하고 구체적이고 그 실천 과정을 다 보여줘요. 단순히 무슨 뭐 주식 뭐 하나뿐이 아니라 미국 주식을 내가 왜 했고 어떻게 했고 어떻게 파이프라인을 얻을 건지 그래서 당신들도 이걸 해서 같이 뭐 경제적 자유를 얻고 나의 삶을 찾아 나가자라고 짧고 굵고 강하게 다양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뭔가 에세이로도 읽혔어요. 생각보다. 물론 이제 재테크 도서긴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좀 재미있었던 도서입니다. 저는. 네. 재테크가 엄청 숙제잖아요. 어떻게 잘하시는 분들은 또 엄청 잘 하시는데 항상 주식은 내가 사면은 꼭대기였고 이런 어떤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노력해도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다라는 게 또 같이 있으니까 이제 그럴 때마다 이런 책들을 찾아보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주식하세요, 다들? 저는 했었어요. 한스는요? 저는 지금 1주씩 넣어놓고 있습니다. 조금씩. 네, 조금씩. 그래서 이제 한다고 볼 수는 없고 네. 그냥 이제 넣어놓고 그냥 1주만 넣는 거니까 어디 가서 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지님은 안 하시나요? 네, 저는 그래서 이런 책이 더 궁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지금 시작도 전이니까 막 무턱대고 야 요즘은 다 주식해 너도 해 너도 이거 사 삼성 너무 종목을 말했나? 뭐 그래가지고 고민이 있었는데 다들 하시고 있구나. 근데 항상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주식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번 사람들이 보통 얘기를 많이 하고요. 예, 이 손실이 큰 경우는 또 잘 이야기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뭐 주식을 비롯한 자산가가 엄청 급등하던 시기랑 폭락하던 시기를 다 봤잖아요. 네. 저는 거기서 무슨 대단하게 이득을 본 적도 없고 저도 너무 이런 것에 눈이 어두운 것이 좀 문제인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제 참 남들이 버는 걸 보면은 되게 쉬워 보이는데 내가 돈을 그러니까 이를테면 아까 한 주씩 넣는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내가 넣어 보면 이 100원, 200원이 말도 못하게 커요. 맞아요. 예. 내가 쓴 적이 없는 200원이 갑자기 사라지는 걸 견딜 수가 없고 그치. 그리고 이제 이게 한 주여서는 돈을 벌 수도 없고 잃을 수도 없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돈이 쌓여서 큰 돈이 되고 막 이러면은 이 급등하고 급락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자극적인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거 직장 다녀도 소용없다까지 가시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돈 쉽게 버니까라고 생각하는. 근데 어쨌든 저는 그냥 결국은 열심히 회사 나가서 그러면 열심히 가계부 일해서. 쓰세요? 저는 가계부 쓴 적도 있었는데 제가 가계부를 써보니까 알게 된 게 저는 가계부를 써도 돈이 절약이 안 되는 거예요. 써도.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왜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왜냐면 네. 가계부 쓰면 돈이 절약된다던데라고 맞아요. 그러니까요. 다들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알고 보니까 이 가계부는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반성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지난주에 쓴 거 보고 왜 이번 주에 밖에서 외식을 이렇게 많이 했지? 배달 왜 이렇게 많이 시켜 먹었지? 이걸 확인을 하고 그거를 줄여야 된다는 거죠. 뭐 이를테면 이번 주에 원래 옷 살 계획이 없었는데 뭐 갑자기 뭐 얼마를 여기다 써버렸어. 그러면 이제는 당분간은 옷은 사면 안 되겠다. 라고 하는 식으로 그거를 지출을 매주 보고 측정을 해야 되는구나. 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 생각해보면 저도 만약에 제가 집에서 이제 결산 다 해주니까 보면서 나 이거 왜 썼지? 이렇게 매주 반성해 하면 좀 힘들 것 같긴 해요. 힘들죠. 줄이는 것도 힘들 것 같고 네. 반성하는 것도 힘들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왜 흔히들 결혼하면 돈 잘 모은다 이런 얘기 맞아요. 하잖아요. 그런 게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어쨌든 같이 있는 사람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좀 복합적인 것 같아요. 이게 혼자 있는 사람들은 나만 결정하면 되잖아요. 맞아요. 나만 마음 먹으면 오늘 배달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득할 필요가 없으면서 오는 자유가 오히려 좀 재테크에는 안 좋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읽으면서 기자님한테도 질문 하나 할 게 생각이 났는데 기자님이 이제 일과 관련된 에세이들도 이제 꽤 쓰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월급을 많이 받는 거의 800에 가까운 월급을 받는 분도 일하면서 마치 자기를 잃어가고 근데 막 자기가 좀비가 된 것 같다 이런 것도 서문에 막 쓰시고 막 그랬거든요. 이제 근데 예전에 뭐 부모님 세대를 사실 생각해 보면 일이 곧 뭔가 나고 일이 곧 삶이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일은 일이고 나는 나다. 약간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생겨나고 있으니까 왜 요런 게 좀 더 이런 현상이 좀 생겼는지 그리고 저는 또 어떤 책들을 읽어보면 일을 곧 자아실현의 수단으로 쓰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행복할 수 있다라고도 하시더라고. 돈도 벌고 일이 행복하고 이러면 정말 베스트긴 한데 점점 뭔가 이제 그런 문화가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왜 이런 걸까라는 궁금증을 이제 기자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긴 했어요. 근데 그 문제는 좀 되게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평생 다니는 직장이 아니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에는 평생 그 직장을 다니니까 나는 어디에 누구다라고 하는 게 자기 정체성의 일부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한 직장 30년 넘게 다니면은 그 직장 이름이 자기랑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사람들 만날 때 보면 저번에 만난 분 이번에 다시 만나면 명함이 바뀌어 있어요. 다른 데 가 계시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뭐 승진을 했다든가 이런 경우는 어차피 같은 조직 안에 있는 거지만 아예 조직 바꿔서 움직이시는 분들도 많고 특히나 그 조직을 바꿔서 이직하는 게 연봉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적극적으로 이직을 하려고 하는 분위기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앞세대하고 지금하고는 일단은 우리 회사라고 하는 개념이 완전 달라지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앞세대가 이를테면 우리 부모님 세대잖아요. 그럼 부모님이
회사에 헌신한 결과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보고 컸단 말이죠. 아, 네. 그렇죠. 그리고 그게 이제 어떤 경우에는 IMF 때문에 음. 실직하고 너무 고생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자신감 있게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했지만 일이 사라진 다음에는 너무 공허함에 시달리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이 회사 명함으로만 이야기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라고 하는 고유한 존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회사 바깥에서의 삶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회사 일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누가 해도 상관없는 거지만 나는 생활을 해야 되는 거잖아 같은 생각들을 더 많이 하시는 거 아닌가라고 느끼게 돼서, 저도 주변에서 이제 그렇게 좀 직장과 관련된 것들이 많이 바뀌기는 하는데,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런 팀장급이 되면은 어쩔 수 없이 회사에 매여 있는 시간이 많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제 내가 옛날에 팀원으로서 했던 만행들에 대해서 아, 또 회고의 시간을 갖는구나. 예, 갔죠. 예. 아. 왜냐면 이제 그때 내가 이제 했던, 당연히 뭐 나는 나야, 뭐 내 시간은 내 시간이야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치. 그렇지. 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치. 근데 여기에서 뭐 그러면은 회사에 헌신하는 게 옳으냐, 뭐 내 시간을 무조건 갖는 게 옳으냐 같은 것들은 일반화할 수는 없고 직장마다 다르고 개인마다 다른 것은 사실인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한 번쯤 다들 생각은 해봐야 된다.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의 맞아요.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 30대 되고 맞아요. 어느 순간 40대 되고, 맞아요. 예, 정신 차려보니까 뭐 은퇴할 때 되고 막 이게 너무 순식간이기 때문에 생각은 좀 해봐야 된다라는 맞아. 생각이죠. 벌써 하반기잖아요. 벌써 하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지난 한 달 동안 밀리 회원이 가장 많이 읽은 책 탑 5의 5번째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5위는 소설 분야의 정대건 작가의 급류입니다. 예, 급류 얘기는 저희 많이 했으니까 네. 예,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급류라고 하는 소설이 이제 뭐 도서전 즈음해서 리커버판도 막 나오고 막 그랬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밀리에서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밀리 회원이 가장 많이 읽은 추리 미스터리 스릴러 소설 탑 5 순위도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어떤 분이 순위 알려주실까요? 네, 제가 1위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1위는 최이도 작가가 쓴 메스를 든 사냥꾼입니다. 이 책 보신 분 계실까요? 네, 메스를 든 사냥꾼은 제가 읽었습니다. 제가 읽었고, 사실 이 책이 지금 1위를 한 이유가 있어요. 왜요? 왜냐하면 디즈니에서 지금 드라마를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원작이 인기가 급상승을 했다. 그래서 1위를 했고, 제가 뭐 드라마는 못 봤지만 이 소설을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이거는 뭐 줄거리도 줄거리지만 두 가지가 좀 재밌었는데, 첫 번째는 어떤 추리 미스터리 스릴러들은 이 트릭에 집중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트릭에 집중하다 보면 사실 공간이나 인물조차도 일종의 풀어야 할 뭔가 퍼즐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물 개인의 뭔가 빠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 자, 얘는 일단 범인 아니야. 오케이, 제껴두고. 얘 범인 가능성. 오케이, 1, 2, 3 이런 식으로 맞아요. 퍼즐처럼 이제 네. 느껴지게 하는 작가가 있고, 그게 재미이기도 하지만 너무 그게 아. 모든 걸 단순하게 만든다는 느낌도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또 어떤 작가들은 이제 공간이나 인물들이 너무 생생한 거예요. 막 살아있어. 그래서 그 인물을 막 따라가다가 범인을 찾아야 되는데 오히려 범인이나 뭔가 이 트릭을 놓치고 그냥 그 인물을 마치 뒤따르는 사람처럼 그냥 따라가서 보게 되는 이제 경우가 있는데, 이 메스를 든 사냥꾼은 제 생각에는 후자에 가깝다. 굉장히 그 주인공이 그 세연이라는 법의학자인데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이 법의학자가 거기다 소시오패스라는 설정을 가지고 있는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인데 이 그 소시오패스의 어떤 시니컬함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것들? 근데 단순히 소시오패스가 아니라 이 정연이라는 그 강력팀 팀장을 만나면서 내가 이 소시오패스로서 가져야 할 어떤 냉철한 이성이 살짝 사라지는 순간이 있어요. 요 책을 보면. 그런 포인트가 이 소설의 어떤 매력이 아닌가. 그래서 드라마화도 막 하려고 하고 그랬던 게 아닌가 하고, 비밀의 숲 조승우도 그렇고, 두 번째는 이 소시오패스를 주인공으로 한 어떤 드라마 혹은 네. 소설, 영화의 매력은 뭘까?
이 맞아요, 소시오패스 맞아요. 생각해보게 되죠. 그런 것들을 막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지금 설명 너무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아마 이 소개 듣고 보고 싶어하게 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2위는 어떤 작품인가요? 2위는 정혜연 작가의 홍학의 자리입니다. 워낙 인기가 많았던. 그리고 저 밀리에서 홍학의 자리가 순위권에 들어있는 거를 정말 너무 오랫동안 봐가지고 맞아요. 많은 분들이 진짜 꾸준하게 찾아주시는 책인 것 같다는 생각을 맞아요. 하게 됩니다. 아니 이게 예전에는 제가 이 정혜연 작가가 이 정도로 막 인기가 있진 않을 때 이 한국의 히가시노 게이고라는 수식어를 붙였어요. 왜냐면은 책을 진짜 빨리 많이 내세요. 정혜연 작가 신작 그 속도가 엄청 빨라가지고. 네, 최근에도 나왔어요. 처음에는 살짝 그런 의미로 저는 썼었는데 지금은 인기조차도 히가시노 게이고에 맞먹는다. 왜냐면은 계속 지금 이 홍학의 자리만 해도 계속 1위를 막 몇 주째 해요. 이 장르에서. 그래서 정말로 홍학의 자리를 많이 찾고 정혜연 작가의 작품도 지금 날로 인기가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저는 추미스 소설을 읽을 때 두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하나는 결말이 기억나는 책. 하나는 이거 결말 뭐더라? 살짝 헷갈리는 책. 이렇게 있는데 홍학의 자리는 결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결말을 잊어버릴 수가 없지. 진짜. 결말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 이거 잊어버린 이 책 안 읽은 거지. 진짜, 진짜 이게 그런 정도야. 결말만 생각하면 갑자기 또 도파민 돌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한번 다들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결말 때문에 사실은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어쨌든 항상 그렇지만 그 인기가 터지는 콘텐츠의 특징 중에 하나가 왜 그 까와 빠를 둘 다 미치게 하는 맞아. 정말 그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송학의 자리는 맞아요. 나 이 결말 난 정말 너무 싫어. 맞아요. 거나 아니면 미쳤다. 이거 이 결말 진짜 장난 아니야. 그러니까 너 절대 못 맞출 걸? 그러니까 이 극과 극의 어떤 뜨거운 맞아요. 반응. 그러니까 다들 미적지근하게 난 좀 별로던데. 나 괜찮던데 이런 게 아니라 맞아. 되게 극렬하게 이 결말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다는 게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결말이 뭔지 궁금하시죠? 이건 읽으셔야 된다는 거. 맞아요. 이걸 말을 하면 맞아요. 예. 안 돼.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이건 한번 밀리 이용자분들이면 그래서 이 책은 보면서 저는 이 생각했어요. 와, 내가 만약에 이 출판사였고 마케터였으면 어떻게 도대체 홍보를 해야 되지? 라는 고민. 보통은 책 줄거리를 전반적으로 소개를 하잖아요. 쉽지 않아. 근데 이건 너무 쉽지가 않아서 참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만나 뵙고 싶다. 이번에는 3위 얘기해 볼까요? 네, 3위는 문모카 작가의 돌이킬 수 있는입니다. 자, 이 책은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책인데 이진님이 이 책을 별로 재미없게 보셨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한판 붙어야 돼요. 이게 제가 표지만 봤을 때 추미스인지 몰랐어요. 모르고 일단 제가 한번 이 책 읽어보고 싶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라고 이제 피디님한테도 말했는데 와, 너무 안 읽히는 거예요. 저는 이때 깨달았어요. 내가 좋아하는 소설은 너무 현실과 동떨어지는 설정이면 난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이걸 확 느꼈어요, 이번에. 그래서 저는 이 소설의 배경이 어쨌든 싱크홀이 도시에 생기면서 시작되잖아요. 맞아요. 전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 싱크홀? 어쩌라고. 어쩌라고. 너무해. 근데 왜 검은 조직을 쫓지? 어쩌라고.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감이 그냥 설정이 아예 안 가서. 그럴 수 있죠. 다혜님의 감상이 궁금해요. 이 돌이킬 수 있는이라고 하는 제목은 제가 이걸 가끔씩 돌이킬 수 없는이라고 제목 헷갈려서 얘기할 때가 있는데 왜냐하면 돌이킬 수 없는이라는 말이 훨씬 더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돌이킬 수 있다보다 없다가 훨씬 더 많이 쓰이는 표현인 이유는 이 돌이킬 수 없음에 대한 어떤 그런 감정적인 그 가중치가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인 것 같단 말이죠. 근데 이건 돌이킬 수 있는이고 돌이킬 수 있는 무언가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아마 예측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약간 구조가 복잡해요. 그래서 맨 마지막까지 완전히 다 읽어야 전체 구조를 알 수가 있고 이 마지막까지 읽으면 앞에서 이 홍학의 자리 같은 경우는 엔딩에서 약간 호불호가 갈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돌이킬 수 있는 같은 경우는 사실상 호불호가 거의 갈리지 않는 약간 극호의 이 반응이 훨씬 더 많다. 제가 본 되게 드물게 시큰둥한 사람이
지금 눈앞에 있는 이지님이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문목화 작가님의 돌이킬 수 있는이라는 책은 이번에 그 밀리의 아작 출판사의 뭐 SF와 이런 장르 소설들이 왕창 들어왔잖아요. 오, 맞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지금 이 돌이킬 수 있는 이 아작 책들 중에서 제일 순위가 높게 올라온 책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유가 있는 책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종이책으로도 진짜 인기가 많았고 아작에서도 굉장히 스테디셀러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부분에 가잖아요. 그럼 진짜 이 앞에는 정말 뭐 이런 싱크홀 얘기 나오고 뭔가 이런 뭐 어두운 뭐 조직 같은 게 있고 이러면서 이게 뭐라고 할까 좀 규모가 큰 서스펜스 드라마 같은 느낌으로 막 얘기가 진행이 되는데 이게 끝까지 보고 나면 너무 절절한 사랑 이야기예요. 리뷰에 그런 말이 진짜 많더라고요. 네, 사랑 이야기라는 사랑 이야기예요. 거예요. 네, 이거 완전 절절한 사랑 이야기여서 진짜? 마지막에 보고 나면 잠 못 자요. 아, 약간 예. 나 읽어봐야겠다. 어떡하지? 예. 이 사람 어떡하지? 어떡하지? 막 이런 거가 정말 사람을 약간 미치게 미치게 만들 하는구나. 정도로 그 엔딩이 주는 강렬함이 굉장히 있어서, 그리고 이제 그렇게 엔딩까지 본 다음에 제목이 돌이킬 수 있느냐? 아, 어떻게 이게 이제 되는 거예요. 아, 네. 진짜요? 그래서 사실은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아마 읽으신 분들의 입소문이 워낙 커서 저도 그렇다 들었어요. 예, 네.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순위권에 빠르게 올라간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지만 이지님은 아니요. 저 지금 한 몇 퍼센트 안 읽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한번 다음 시간 전까지 제가 끝까지 오, 읽고 와볼게요. 예. 그리고 감상회의로? 근황 토크 때 다시 네. 한번 감상을 말할게요. 진짜. 근데 이 작가님이 이게 데뷔작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예, 첫 번째 발표하신 작품일 와, 거예요. 와. 대박이다. 그리고 이것도 투고로 제가 알기로는 예, 발표를 하신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문목화 작가님이 원래 이제 작가님들이 계약 미리 하고 책을 쓰시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근데 문목화 작가님은 계약을 미리 하지 않고 책 쓴 다음에 출판사에 보내서 이 출간 여부를 정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런 예, 스타일이세요? 계약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계약 쌓아놓는 거 싫다고. 일단 제가 예전에 만나뵀을 때는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이킬 수 있는 진짜 엔딩을 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작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4위는 어떤 책인가요? 네, 4위는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의 장미와 나이프입니다. 예, 히가시노 게이고의 신작 이런 느낌으로 항상 히가시노 게이고의 암흑의 소설 이런 느낌으로 뭔가가 올라오는데, 혹시 장미와 나이프 읽으신 분 네. 계실까요? 이 작품이 히가시노 게이고 이제 40주년, 데뷔 40주년을 기념해서 예전에 탐정클럽이라는 이름으로 네. 나왔던 책을 아, 이제 탐정클럽. 네, 장미와 나이프라는 이름으로 개정해서 이제 새로 나왔대요. 근데 지금까지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가 104편의 소설을 1년에 거의 2.5권의 페이스로 우와. 맞아요. 그 하셨더라고요. 그 이제 초기작이니까 제가 읽어보니까 확실히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첫째로는 난이도가 어렵지 않다. 그래서 내가 추리 소설 한번 읽어볼까? 막 시작하는 분들은 재미있을 수 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추리를 좀 아시는 분이 읽으면 약간은 뭐 트릭 다 알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고, 근데 또 반면 히가시노 게이고 팬들이 읽으면 어떤 기분이 들까 생각해보면, 여기 막 장미와 나이프를 읽다 보면 여기 뭔가 용의자 X 헌신 느낌 있어. 백야행 이거 백야행 느낌 살짝 있어. 이러면서 이 초기작에 담긴 그 후기작들의 어떤 그 씨앗 같은 거를 발견하는 재미가 있는 단편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가 초기작이 있는 재미가 진짜 그건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얘기 하고 싶었구나라는 거를 초기작 보면은 알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작이 그때까지 초기작 썼을 때는 초기작이 아니었잖아요. 맞아요. 예, 자기가 가장 관심 있는 걸로 제일 잘 쓰고 싶어서 쓰는 이 발표하는 작품이니까 항상 자기한테는 최전선에서 그 발표된 작품들인데, 이거를 거꾸로 이제 시간을 거슬러서 읽어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이 사람은 원래 좋아하던 거였구나, 이런 식의 뭐 문제풀이 방식, 이런 식의 캐릭터에 원래 관심이 많았구나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히가시노 게이고 책의 장점은 일단 잘 읽힙니다. 맞습니다. 예, 그냥 뭐 어디 이동하거나 그럴 때 뭐 일단 한 2시간 있어. 근데 뭐 책 한 권 그냥 뭐 하나 볼까라고 생각할 때 히가시노 게이고 책 보면 그냥 뚝딱 끝까지는 읽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책을 시작했는데 끝까지 읽게 만든다? 이것 자체가 되게
엄청난 재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재미가 있고 없고랑 좀 다른 문제이기는 한데 그래서 항상 신작 나올 때마다 많은 분들이 읽으시는 것 같습니다. 5위는 어떤 책인가요? 5위는 닐 셔스터먼 작가의 수학자입니다. 수학자는 워낙 대작이고 닐 셔스터먼의 신작이 또 최근에 나왔어요. 그래서 근데 이 수학자도 그렇지만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하루 날 잡고 읽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진짜. 네, 그래서 진짜 한 일주일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자기가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꾸준하게 읽어가는 책이고 읽으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한 게 첫 번째 재밌다. 두 번째 내가 느끼는 재미의 상당 부분은 내가 여기에 들인 시간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재밌습니다. 재밌으니까 이렇게 방대한 분량의 책이 이 작가의 다음 책도 계속 소개가 되고 이러는 거겠죠. 근데 읽은 사람들은 다 좋아하는데 워낙 분량이 많아서 많은 분들이 쉽게 도전하지는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리 회원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읽기 시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리뷰들 남기실지 저도 좀 궁금해하면서 보고 있겠습니다. 저희가 각자 추천하는 추리 미스터리 스릴러 소설도 추가로 한 권씩 소개해보면 어떨까 하는데요. 두 분은 어떤 책 고르셨을까요? 저부터 먼저 하면 저는 메리 쿠비카 작가의 사라진 여자들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스릴러를 좋아하면서도 좀 무서웠는데 그걸 또 즐기는 약간 변태 같은 성향이 있는데 아무튼 요 책이 조금 무섭다는 생각을 좀 했었던 책인 것 같아요. 제가 더 무서웠던 이유는 이걸 오디오북으로 처음 접했거든요. 그러니까 책 내용을 아예 모르고 진짜 생판 처음으로 오디오북부터 먼저 들어본 거예요. 근데 너무 소름 돋는 거예요. 그 서구님들의 연기하며. 나도 오디오북으로 들어봐야겠다. 네. 그래서 더 이제 저는 이 책에 호감으로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뭔가 제가 상상한 것보다 그 이상으로 오디오북에서 연출을 잘 해주셔서 이제 왜 이 작가가 스릴러의 여왕이라고 불리는지 좀 이해가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뭔가 줄거리만 좀 짧게 요약을 하면은 이제 작은 마을에서 3명의 여성이 연달아 실종되면서 벌어진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그 3명 중에 한 명이 기적적으로 살아서 돌아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범인이 누굴까 하면서 실종자 이렇게 관계를 타다다닥 짚어가는 이야기인데 이 책을 읽으면서 이거 나 범인 알았다. 이거네. 하면 또 틀리고. 아니네. 오케이, 나 이거 진짜 알았어. 하면 또 아니고. 그래서 정신이 없이 이렇게 막 계속 듣다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는 이 책을 꼭 오디오북으로 듣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너무 좋은데요. 저도 꼭 오디오북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한스님은 어떤 책 골라주실까요? 저는 차노게이 작가의 기억나지 않음 형사입니다. 차노게이 잘 쓰죠. 네, 차노게이 작가는 정말 대단한 작가인 것 같아요. 네. 앞으로가 기대되는 작가. 진짜 그 막내인 그리고 1367 뭐랄까 이 추미스에 해당한 이 두 권을 읽어보시면 그 추리라는 단순히 장르 소설이라고 막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일종의 막 킬링타임용이다 막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라 역시 이 장르의 대가들은 뭐든지 마치 이걸 고전, 뭔가 문학 이렇게 만들어버리는구나. 예를 들어 이영도 작가 막 한창 인기 지금 막 뭐 눈맛에 뭐 이런 것도 일종의 단순히 판타지란 장르를 떠나서 읽어봐야 할 뭐 고전, 뭐 일종의 문학 이렇게 되는 것처럼 저는 차노게이 작가의 그 대표작들이 그런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밀리의 서재의 막내인과 1367이 지금은 없습니다. 뭐 언젠간 아마 들어오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작품 근데 또 이제 차노게이 작가를 알아가기 좋은 작품. 왜냐면 그 전에 말한 두 작품은 좀 초보분들이 읽기에는 벅찰 수 있어요.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대신 기억나지 않은 형사는 딱 시작하기 좋다. 근데 소재도 너무 재밌어요. 왜냐면 제가 강력반 형사예요. 그 살인사건을 막 조사하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범인 막 수첩에다가 했어요. 그리고 이제 차에 막 타서 앉아서 막 수첩 적다가 잠깐 잠이 드는 거죠. 그거 딱 일어났어. 일어났는데 나 뭐 하고 있었지? 하다 보니까 수첩 사건 맞아 얘가 범인인 것 같아 하면서 빨리 경찰서 가서 이거 알아봐야겠어 하고 문 여는데
좀 내가 알던 곳이랑 다르네. 음. 뭐지? 이렇게 해서 막 경찰서를 가요. 근데 뭐야 우리 경찰서 왜 이렇게 달라졌지? 언제 이렇게 리모델링했지? 하루 만에 가서 보니까 달력을 보니까 내가 2003년에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는데 달력이 2009년인 거야. 그래서 접수원한테 뭐야? 이거 왜 2009년이야? 6년이 지나 있었던 거예요. 어머. 그 6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나는 그 6년 동안 차 안에서 뭘 하고 있었던 걸까? 6년 동안 도대체 뭘 했길래 나 똑같은 모습으로 차에서 자고 있을 수 있지? 라고 진짜. 하면서 이 사건을 다시 이제 헤쳐나가는 거기서 이제 나타나는 말할 수 없는 엄청난 비밀, 차노케이 작가의 능숙한 이 트릭, 그리고 마지막에 충격적인 반전까지 모든 걸 다 갖춘 작품입니다. 재밌을 것 같은데 다 읽어봐야겠어. 근데 한스 네. 여기 출판사 혹시 사장님이신가요? 네, 여기 출판사 이름이 한스 미디어인데. 네, 그래서 한스 지금 미디어 나름 네. 스페이스 전문 네, 전문, 출판사예요. 그래서 네. 대표님에게 항상 감사하고 있어요. 좋은 작품 그쵸, 많이 그쵸. 해주시니까. 맞아요. 네. 근데 진짜 공교롭게도 한스의 그러니까요. 이름이랑 맞아요. 같네요. 네. 네, 읽어볼게요. 엄청난 영업력을 지금 진짜 보여주면서. 너무 이 멘트가 네, 너무 찰지게. 궁금한데요? 네. 네. 저도 당장 읽어봐야 네.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 교고쿠 나츠히코의 우부메의 여름이라고 하는 책을 골랐고요. 저는 이 책을 정말 너무 좋아해서 저는 원래 미스터리도 되게 많이 봐서 종종 이 여름쯤 돼서 이제 추리 소설 같은 거 추천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다가. 근데 그럴 때 굉장히 많이 언급한 책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우부메의 여름 같은 경우는 분량도 굉장히 많고 이 교고쿠도 시리즈라고 하는 시리즈의 첫 번째 책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약간 뭔가 거대한 문을 열어젖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이 교고쿠 나츠히코라는 작가는 일본에서 소설가로도 유명한데 동시에 요괴 전문가로도 굉장히 유명해요. 한국으로 치면 약간 귀신이나 도깨비 같은 류의 뭔가 그런 인간이 아닌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 이제 일본에서는 요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요괴들에 대한 기록을 수집하고 관련해서 이야기를 만드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교고쿠도 시리즈라고 하는 시리즈 자체가 이 작품 중에 한 명이 이런 요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알고 있고 지식이 있고 관련한 이야기를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하기 때문에 교고쿠 나츠히코가 쓰는 이 교고쿠도 시리즈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장광설이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런 요괴 전승은 왜 생겼고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의 어떠한 삶을 반영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괴 이야기는 초자연적인 거니까 그냥 인간이 만든 얘기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했고 이런 이야기들이 생긴 거야 같은 식의 역사 사회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 장광설을 싫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시리즈 읽기가 너무 괴로울 정도로 왜냐하면 분량도 많은데 사건은 진행이 안 되는 것 같고 장광설은 너무 많고 이러니까 어려워하시기도 하는데 저는 그 장광설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재밌게 읽는 시리즈고 또 이제 제가 이 책을 소개를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이제 밀리에서 독자 리뷰를 찾아봤는데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진짜 너무 싫었다도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책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 교고쿠도 시리즈의 또 한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건 자체가 약간 불쾌해요. 이게 뭔데라고 이를테면은 임산부가 임신한 지 10개월이 넘었는데 아이를 낳지 않는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럼 이제 이 왜에 해당하는 이 미스터리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의 무대가 되는 것은 지금 현재가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한 80년 정도 이전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 시대의 분위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요괴 같은 것들도 훨씬 더 많이 믿던 시기의 이야기. 소문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던 시절의 이야기. 그리고 일본이 전쟁으로부터 멀지 않은 시대의 이야기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인 상황 같은 게 다 같이 엮여서 미스터리가 풀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한 지 10개월이 넘었지만 아이를 낳지 않고 있는 임산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이 소설 전체에 걸쳐서 풀려나가는 구성이고요.
이 책의 또 한 가지 전설적인 부분은 이 교고 코나치코라는 작가의 데뷔작인데 이 책을 처음에 발표를 할 때 이제 투고를 해서 이제 이 이야기가 당선이 된 거예요. 그래서 투고를 받은 출판사 담당자가 이제 이 원고를 집에 가져가서 읽다가 진짜 깜짝 놀라서 이제 전화를 했더니 교고 코나치코의 아내가 이제 받고 이제 연락이 되어서 나중에 책 출간으로도 이어졌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얘기가 일본 출판계의 거의 전설입니다. 그래서 종종 이 책 저 책에서 그때 그랬잖아요. 교고 코나치코가 투고로 예, 데뷔했잖아요. 같은 식의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투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이었던 당시의 어떤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말도 안 되는 작품을 써서 투고를 통해서 데뷔하는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저는 우붐의 여름 되게 좋아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시리즈의 또 후속작인 망량의 상자라는 작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붐의 여름 좋아하셨던 분들은 망량의 상자까지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괴의 이야기 자체가 초현실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교고쿠도 시리즈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불가사의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어떤 해결책으로 이상한 이야기를 덧붙이는 거죠. 그게 괴담일 수도 있고 요괴담일 수도 있는 건데 이제 그런 식의 다른 뭔가 이상한 이야기를 덧붙여서 이 미스터리를 해소해 보려고 하는 근데 그것을 정통 미스터리로 풀어버리는 이런 식의 구성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성이기도 하고 약간은 으스스한 분위기의 이야기들도 꽤 있다. 그 우붐의 여름은 영화가 있습니다. 망량의 상자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책 읽기 부담스러운데라는 분들은 영화와 애니메이션으로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기분 나쁨의 포인트가 어디 있는지 정말 잠깐만 보셔도 금방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안 무섭나요? 영화나 애니메이션? 저는 망량의 상자는 좀 무서웠고요. 근데 정말 제가 이 책을 한여름에 일본 여행하면서 읽었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그 느낌을 잘 살려서 독서를 한 경우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담당자 픽, 밀리 랭킹에 진입했던 눈에 띄는 책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월 탑5에 들지는 못했지만 상위 랭킹에 진입했던 책 중에서 소개할 만한 도서들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책부터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담당자 픽, 밀리 랭킹에 진입했던 눈에 띄는 책. 첫 번째 책은 만화 분야의 타츠키 료 작가가 쓴 내가 본 미래입니다. 이거 어떻게 안 읽어요? 와, 진짜 오래 읽어야죠. 안 읽을 수가 없긴 했어. 당장 읽어야 돼, 이건. 지금 아니면은 이거 타이밍을 놓치는 거야. 지금이야. 이거 한스님이 잠깐 책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 동일본 대지진을 예언한 그 작가의 책이라고 해서 굉장히 지금 바이럴이 됐습니다. 왜냐면은 이번에 또 이 작가가 2025년 7월에 큰 지진이 난다. 일본에. 막 그런 이야기를 했어가지고 사람들이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해서 이 책을 막 찾아보게 된 거예요. 특히 최근에 계속 이 지진이 많이 났잖아요. 일본 지역에. 이제 물론 이제 이 작가가 말한 시간은 이제 다행히도 잘 지나가서 다행이겠지만 이 사람들이 굉장한 이제 호기심으로 이 책을 받고 저는 그 25년 7월에 있는 이 작가가 쓴 꿈일기를 쓰세요. 그래서 꿈일기 막 그 찍은 사진들을 보면 이상하게 그 오래된 연필 자국들이 좀 무섭게 보이긴 하더라고. 좀 이상한 데서 두려움을 느끼시는 거잖아요. 근데 좀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맞췄다고 하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 사람이 유전적으로 예언, 특히 재난에 관련한 예언을 좀 좋아하나? 왜냐면은 그러니까 호기심이 엄청 강해지는 거죠. 그런 이야기에는. 왜냐면 그 노스트라다무스 예언도 맞아요. 그 2000년에 뭐 일어난다. 근데 그것도 이제 약간 재앙에 가까운 그런 예언이었잖아요. 그쵸. 뭐 그것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참 좋아한다. 특히 막 예전에는 제사장 뭐 이런 게 거의 뭐 엄청난 그쵸. 그 권력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뭔가 이 책도 재밌었지만 이 책을 좋아하는 이 사람 예언서를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도 또 막 궁금했고 막 그런 맞아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뭔가 맞춘다고 하니까 더 궁금해지는 책이고 정말 딱 요 타이밍에 다들 이야기하니까 한번 읽어볼까라고 생각하기도 좋고 무엇보다 만화다. 정말 가뿐하게 읽을 수 있다라는 점도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책은 어떤 책인가요? 두 번째 책은 IT 분야의 정태일 작가가 쓴 업무 시간을 반으로 줄이는 챗 GPT 글쓰기입니다. 이 책은 진짜 밀리에서 읽기 너무 좋아요. 딱 제가 요즘 보고서 쓸 일이 굉장히 많고 또 보고 일정이 많이 잡혀 있다 보니까 보고서 쓸 때 밀리 PC앱으로 요즘을 딱 켜두고 발췌독하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어쩔 수 없이 챗GPT를 사용한 사람으로서 이제 프롬프트를 입력할 때 뭐뭐 해줘라기보다 그러니까 시간을 빨리 줄이는 보고서를 써야 되니까 여기서 저는 이렇게 했어요라고 사례를 알려주면 오케이 그대로 복사본처럼 듣고 계신가요? 듣고 계실까요? 팀장님. 근데 요새는 진짜 다 써요. 다 써요. 이제는 맞아요. 다 쓰고 네. 그리고 저는 이거 책 읽으면서 중요한 게 뭐냐. 본부장님마다 매일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본부장님한테 일단 보고서를 들고 가요. 지적이 들어오잖아요. 그 지적을 다 기록해. 그리고 챗GPT한테 나 본부장님한테 이런 지적 받았어. 본부장님이 원하는 이 지적에 맞춰 본부장님이 원하는 나도 써줘. 나도. 다 요즘은 다 이렇게 해요. 저도. 네. 그리고 저는 그때 클로바 노트를 켜고 들어가요. 그래서 본부장님 저희는 본부장님 달라요. 한스랑 저랑. 그래서 또 저희 본부장님 스타일이 또 다르거든요. 나중에 본부장님이 이런 말 했던 걸로 항의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아니야. 아니야. 무슨 이유로 클로버 저는 당했어. 저는 그렇게까지 안 씁니다. 아니. 네, 저는 말씀하시죠. 네. 그게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보고 피드백을 듣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근데 저희 집중력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녹음을 해놔요. 녹음을 해놓고 이제 보고서 수정해볼까? 이 부분 뭐라고 말씀하셨지? 해서 클로버 노트에 찾기를 해서 찾아요. 그 부분을. 근데 다시 텍스트로 봤을 때 뭔 내용이었더라? 뭔가 가물가물한 거예요. 이렇게 고치는 게 맞는 건가 저렇게 고치는 게 맞는 건가. 그러면은 그 스크립트를 그대로 긁어서 GPT한테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식으로 나 좀 도와줘. 이제 이러면은 그 말의 맥락은 이런 거야. 이렇게 수정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 고마워. 이제 이렇게 또 되는 거죠. 근데 훌륭하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은 다시 혼나진 않는 건가요? 근데 또 항상 혼나요 또.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 맞아요. 저 최근에 진짜 이런 일 있었어요. 네. 어떤 회의에 들어갔는데 저번 회의 때 이런 말 나왔잖아요. 전 그런 적 없어요. 그래서 바로 클로버 노트 보여줬어요. 자 여기 들어볼까요? 이제 이렇게. 그래서 전 종종 농담 반으로 이제 하는 얘기가 자기 혐오하는 거 아닐까? 자기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자기 혐오하는 거 아닐까라고 농담을 할 때가 있다. 그래서 이 책의 리뷰 중에 하나가 저는 너무 인상적이었던 게 이 책은 나만 알고 싶은 못된 마음이 들었다. 맞아. 리뷰에는 저도 너무 그런 거예요. 네. 모두가 다 같이 보고서 잘 쓰면 그치. 좋지. 네, 좋지. 좋지 뭐. 좋지. 다 같이 예절하면 좋지. 그래서 뭔가 챗GPT 글쓰기였지만 이제 저한테는 좀 보고서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쓸 수 있을까 이런 거에 조금 가까워서 아주 유용했습니다. 저도 한번 봐야겠네요. 이 책 사실 챗GPT 관련한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실제로 이제 어떻게 잘 쓸 수 있는가 그리고 맞아요. 밀리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기도 딱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프롬프트 연결해주는 그 랜딩 페이지로 아예 그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클릭하면 또 거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정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게. 네. 게으르지만 부자가 되고 싶은 이지였습니다. 네. 세 번째 책은 어떤 책인가요? 세 번째 책은 C 분야의 유수연 작가가 쓰신 사랑하고 선량하게 잦아드네입니다. 시집 어떤 분이 소개해 주시겠어요? 제가 오랜만에 시집을 읽었습니다. 한때 참 시를 좋아했었는데. 왜요? 또 이렇게 아련하게 한때 참 시를 좋아했었는데. 왜 좋아했냐고 물어본다면 할 말은 없지만 이상하게 끌렸다. 그 시기가 있으셨구나. 시기가 있다. 시를 참 좋아했다. 근데 저번에 고성영 작가의 심장보다 단단한 토마토 한 알도 그렇고 요즘 시가 좀 베스트로 올라오는 거 보고 맞아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 뭐야 진짜 텍스트 힙이 오는 건가?
약간 왜냐면 근 몇 년간 이런 적이 이제 밀리 다니면서 없었거든요. 네. 물론 시집이 많이 없기도 했지만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 특히 젊은 시인들의 시가 올라오는 경우가 그쵸. 많이 없었는데 이렇게 올라와서 좀 신기했고 근데 오랜만에 이 시를 읽으니까 제가 아까 이지가 장난삼아 왜요라고 했지만 왜 시를 좋아했는지가 좀 떠올랐어요. 왜? 왜냐면 기자님 왜 웃으시죠? 저의 시에 대한 왜일까? 한스 왜 좋아했을까? 아니 시가 보통 모든 문장이 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보면은 앞에 문장은 평범해. 그냥 뭐 이거 나라도 쓸 수 있겠는데? 라고 하는데 오, 역시. 근데 그 중간에 한 문장이 진짜 시적인 문장이 하나 있잖아요. 그게 그 앞에 평범했던 것 같은 문장을 다 같이 시로 바꿔버리는 그 순간이 진짜 뭐랄까 좀 뭐 좋다고 해야 되나 짜릿하다고 해야 되나 그게 진짜 시의 매력이다. 그 포인트가. 그래서 제가 하나 잠깐 이제 여기 딱 하나만 이제 읽어드리면 바닥까지 내려가 보면 자신의 바닥을 알게 되면 발돋움해 나올 수 있을 줄 알았다. 바닥을 알고 내 한계를 알고 그곳을 박차고 나왔더니 다른 바닥이 있다. 산다는 게 슬픔을 갱신하는 일 같을 때. 그래서 요게 그냥 바닥까지 내려갔는데 더 바닥이 있더라. 이런 건 평범해. 근데 갑자기 산다는 게 뭔가 이 슬픈 거를 갱신하는 일 같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은 사실 잘 안 쓰잖아요. 뭐 바닥 하나 바닥인 줄 알았는데 더 밑에 바닥이 있어서 이런 말이야 자주 쓸 수 있지만 뭔가 슬픔을 갱신하는 것 같다. 산다는 게 이런 문장을 딱 읽을 때 그 위에 문장까지도 평범해 보여도 위에 문장까지도 확 시처럼 보이면서 그 순간의 매력에 시집을 읽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이 시집 읽을 때 그 도파민 폭발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목을 발견하면 이게 참 이게 시의 힘일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시 읽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뭐 어떻게 읽는 게 좋은가 뭐 그러면은 너무 이게 무슨 뜻이고 뭐 이게 어떻게 어떤 스토리인지를 막 논리적으로 파악하려고 하기보다는 진짜 그런 표현들, 단어들, 문장들 사이에서 느껴지는 걸 솔직하게 느끼면서 읽어보시면 아마 시 읽는 재미를 더 잘 느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책 한번 볼까요? 네 번째 책은 철학 분야의 프리드리 니체가 쓴 위버맨시입니다. 뭐 위버맨시라고 하는 제목부터 뭐 아마 니체 철학을 약간 요약해서 만든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책은 보지 않았거든요. 혹시 보신 분 계실까요? 저는 읽어봤는데 초역 부처의 말이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그쵸, 예. 뭔가 그 짧은 동기부여를 주는 말들이 타다다다닥 이렇게 있어서 출퇴근길에 또 읽기 좋은 책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저는 이 책 중에서 약간 계속 맴도는 말이 되고 싶은 모습이 있다면 연기하라. 이 말이 인상적이더라고요. 왜냐면 실제로 이게 맞는 예시인지 모르겠으나 제 외국인 친구 중에 한 명이 제니를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계속 저한테 제니처럼 진짜 자기는 살고 싶고 그런 외형도 갖고 싶고 뭐 그렇다. 그런 마인드 너무 좋다. 이랬는데 정말 오랜만에 볼 때마다 닮아가는 거예요. 진짜? 네, 그래서 한 번 그 친구랑 어느 매장에 이제 구경을 하러 갔는데 그 직원이 너 너무 스타일 제니 같다. 너 내가 본 사람 중에 제니랑 너무 닮았어. 한스 지금 눈이 갑자기 진짜로? 진짜로. 휘둥그러졌어요. 그래서 걔가 막 좋아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너 그렇게 바라더니 진짜 닮아가나 봐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멋진 일이네요. 근데 또 안타깝게도 저는 롤 모델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런 그 친구가 너무 부러웠어요. 저 정했습니다 방금. 뭐로? 제니? 차은우로. 알지. 아니 좋아하면 저도 좀 닮아보고 싶어서. 에이. 기자님 왜 그렇게? 한스 왜 이럴까? 저를 안 쳐다봐. 네. 차은우 씨가 앞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참 쳐다보지 못하겠어요. 한우는 미쳤어? 한우는 미쳤냐고. 근데 진짜 대단하다. 그죠? 네. 이게 그거 뭐죠? 그 공식이 있는데 진짜 그 공식처럼 된 것 같아요. RMVD?
진짜. 네, 진짜 그래서 바라고, 그러니까 내가 지향점 있는 거잖아요. 그걸 향해서 간 그 친구도 정말 멋있고, 그리고 저도 가고 싶어서 약간 이 책을 읽은 순간부터 진짜 진지하게 내가 어떤 모습이 되고 싶은지 생각해 봐야겠다라고 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한스는 차은우였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죄송합니다. 보통은 그냥 이런 생각 잠깐 했다 잊어버리잖아요. 네. 근데 그 아마 친구분은 맞아요. 정말로 많은 부분에서 이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고 네네. 생각을 하고 찾아보고 비슷해지려고 노력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마 니체가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위버맨 씨는 그런 게 아닌디라고 생각하시지 않았을까. 그렇다. 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뽑은 7월 베스트 도서를 선정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각자 한 권씩 이야기하고 그중 한 권을 최종적으로 뽑아보면 어떨까 하는데요. 한스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네. 7월의 도서로 유수연 작가의 사랑하고 선량하게 잦아드네. 사랑일세. 네, 그거를 네.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요? 그러니까 시 오랜만이니까 시가 너무 좋았어요. 네, 단순히 너무 좋았어요. 7월에 이 그 시를 읽으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그 6월. 진짜 사랑꾼이다. 그러게요. 진짜. 야. 그럴 수도 있죠. 시 읽는 차은우. 좋다. 밀리의 한은우. 한스님. 네, 한은우. 오케이. 멋지네요. 이번에는 이진님 어떤 책일까요? 저는 성애나 작가님의 두고 온 여름 선택하고 싶어요. 제가 정말 그러니까 그 두 주인공이 나오는데 재하 기하가 그러니까 기하가 표현을 못 하거든요, 많이. 근데 그게 너무 저랑 닮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그 느끼는 박탈감들 그런 것들 닮아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엄마랑 통화를 하다가 저희 어머니는 표현이 엄청 풍부하시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끊을 때마다 뭐 이지야 사랑해 이렇게 해요. 너무 좋다. 그러면 저는 왜 이래? 바로 이러거든요. 이진님은 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엄마랑 통화하면 좀 약간 그 짧은 순간에 나도 받아쳐봐라. 그러다가 왜 이래? 네, 이러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순간들이 엄청 많이 생각나서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가 안 오나 싶기도 한데 네,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좀 7월에 많이 와닿네요. 다음번에 방송하기 전까지 네. 엄마한테 사랑한다고 말한 걸 하고 오는 거야. 너무 좋다. 잠깐 할 수 있으세요? 할 수 있지. 진짜? 그게 뭐가 어려워. 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그래요? 하고 오는 걸로. 와. 네, 이진님의 숙제가 2개가 있는데요. 돌이킬 수 있는 끝까지 읽기, 그 다음에 엄마한테 사랑한다고 말하기. 하나는 너무 쉽고 하나는 시간 좀 들여야 돼요. 뭐가 쉬워요? 그렇죠. 어떤 게 쉬운 것이고 어떤 게 시간 드는 것인지는 평생을 못 해왔으니까. 네. 그쵸. 공감해주세요. 공감해줘. 지금부터 하면 되잖아요. 인생은 길고 지금 하면 돼. 벌써 손 바들바들 떨려요. 지금 하면 또 많이 할 수 있으니까. 네. 이진님의 숙제 검사 굉장히 기대되고요. 예, 저는 뭐 7월 베스트 이진님이 별로 좋아하시진 않았지만 예, 문목화 작가님의 돌이킬 수 있는 하겠습니다. 저 이 책은 정말 몰입해서 읽으면은 그 마지막에 그 순간이 너무 인상적으로 아름답기 때문에 이런 기분은 많은 분들이 느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그 아작 출판사에서 책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사실은 언급하고 싶은 책이 하나 더 있는데, 로버트 하인라인이 쓴 여름으로 가는 문이라는 SF 소설이 있습니다. 네. 이게 여름으로 가는 문도 여름이라는 계절에 너무 잘 어울리고 역시 굉장히 낭만적인 느낌이 있는 작품이고, 마지막에 역시 여기 고양이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서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이야기인데, 또 이것도 뭔가 이제 정색하고 얘기하면 약간 흠잡을 부분이 없지는 않아서 길게 소개는 안 하지만 어쨌든 읽은 다음에 약간 그 기분 좋고 사랑스러운 느낌이 드는 SF 소설이어서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중에서 한 권 최종적으로 꼽아보면 어떨까 하는데 셋이 다 다른 작품을 골랐네요. 근데 저는 돌이킬 수 있는 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까 그 기자님도 아작 출판사이고
얘기도 많이 해주셨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아작 출판사의 책이 이번에 많이 들어오기도 했지만 그 아작 출판사가 그 한국 SF 문학 기여하는 맞아요, 어떤 그 바가 맞아요. 굉장히 크고 네. 정말 이게 사실 돈으로 생각하면 굳이라고 하는 어떤 작품들 지금 많이 안 팔릴 것 같은데 하는 작품들도 굉장히 그 작품성만 보고 많이 그렇죠. 해주고 아카이빙을 잘했죠. 네 거기다가 돌이킬 수 있는 작품 자체도 이 7월 추미스 계절에 딱 적합한 소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저 안 읽은 걸로 편집해 주시면 안 돼요? 사실 이 책 안 읽어봤고요. 네, 너무 읽어보고 싶고, 네, 다음 시간까지 읽어오겠습니다. 네, 이 말까지 들어가서 아마 완성이 되겠죠? 네, 그래서 저희 7월 베스트는 문목한 작가님이 돌이킬 수 있는으로 선정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한 달 동안 또 두 분이 어떤 책 읽으실지,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지 너무 기대되고요. 오늘 한스님, 이지님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한스님부터. 네, 오늘 뭐 저의 이제 근황부터 해가지고 재밌게 읽은 책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특히 이제 여름이 다가오니까 밖에 나가는 것도 좋지만 집 안에서 또 다양한 추리 미스터리 스릴러부터 해서 이런 책들 읽는 시기가 다가오니까 그리고 저희 들어주시는 다양한 이 시청자? 청취자분들과 함께 역시 한은우 비주얼을 생각하는구나. 그런가 봐요. 벌써 닮아가는 거예요? 와, 나 진짜 미치겠다. 많은 책을 읽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도 오늘 기자님 또 오랜만에 만나서 근황 토크 하고 또 한은우 씨와 함께 해서 매우 뜻깊었고 그리고 또 밀리의 오디오북이 많은데 저는 추리 미스터리 소설들은 오디오북도 한번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진짜. 왜냐면 정말 공을 들여서 만들고 그 연출이 미친 작품들이 많거든요. 뭐 히가시노 게이고의 용의자 X의 헌신? 그 책은 계속해서 스테디로 오디오북에서 많이 들어주시고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한 사라진 여자들 그리고 신간으로 또 재밌는 게 많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많이 관심 부탁드립니다. 너무 기대 중입니다. 오디오북도 많이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일단 당장 이동하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신 독자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각자 듣고 계신 플랫폼에서 댓글 또는 리뷰로 리딩 케미스트리에 대한 의견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딩 케미스트리는 매주 월요일 업데이트됩니다. 다음 월요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